이 영상 내용만 꾸준히 따라하셔도 피부가 정말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피부가 아름답다. 피부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피부과 전문의 전인경입니다. 오늘은 피부가 좋아지는 홈케어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되기 전에는 피부가 안 좋았어요. 여드름이 되게 심했는데 한 번은 친구가 추천해준 세안제를 사용하고서 피부가 더 안 좋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바른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실천했더니 피부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피부과에 가지 않고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내용만 꾸준히 따라하셔도 피부가 정말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1분 만에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올바르게 세안하기입니다. 사실 세안 습관이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본 환자 10명 중에 9명은 일단 자기가 세안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고요. 또 어떤 방법이 바른 세안 방법인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클렌저를 사용해야 될지, 세안 시간은 얼마나가 적당한지, 그리고 세안 후에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나는 게 좋은지 등등. 그래서 먼저 자기가 세안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안 직후에 얼굴이 따갑거나 건조하거나 또 뽀드득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면 너무 자극적인 세안, 강한 세안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피부는 자연 보호막을 생성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데요. 노폐물과 피지를 씻어낸다고 너무 강하게 세안을 하면 이 자연 보호막까지 벗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하루에 한두 번씩 1년간 지속된다면 수천 번에 가까운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안을 하면 할수록 피부가 자극을 받고 민감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바른 세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쓰는 클렌저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이죠. 약산성 세안제는 사용 후에 피부가 매끈거리거나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로, 맨손으로 세안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세안 브러쉬나 세안 진동기, 심지어는 이태리 타월까지 사용하면서 빡빡 문질러서 세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를 너무 많이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비비거나 문지르는 것도 오래 누적이 되면 피부에 작은 상처를 내게 되고 피부가 예민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세안하실 때 먼저 맨손에다가 클렌저로 거품을 충분히 내고 얼굴에 묻히거나 비비듯이 세안하시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층 더 힘을 빼시려면 고개를 들고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세안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의식적으로 힘을 빼면서 세안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번째, 세안 시간은 1분 정도가 적당한데요. 어떤 분들은 너무 대충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세안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10분 가까이 길게 세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노폐물을 적당히 잘 씻어내고 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려면 세안 1분 그리고 헹굼 1분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시간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처음에는 1분 정도 알람을 맞춰놓고 세안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 온도는 미온수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안 후에 물을 닦으실 때 너무 자극적으로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너무 박박 문지르면서 닦아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얼굴에 있는 물기를 흡수시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건으로 꾹꾹 누르듯이 물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약산성 저자극 세안제를 손에다 미리 거품을 내놓고 문지르거나 비비지 않고 바르듯이 해서 약하게 세안을 해주시면 되고 세안 시간은 1분 정도면 적당합니다. 두 번째 홈케어 방법은 촉촉한 피부가 되기 위해서 바른 보습제 사용하기입니다. 보습제 사용은 세안하는 것만큼 중요한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세안 직후에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빨리 보습제를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팁은 화장품 다이어트 하기인데요. 보습제를 한두 가지만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계세요. 토너, 에센스, 보습크림, 아이크림, 나이트크림 등등등 이렇게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향료나 보존제 같은 여러 가지 물질에 노출이 돼서 알레르기 피부염이 생기거나 또 유분감이 너무 많아져서 모공을 막거나 하는 등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보습제 한두 가지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보습제는 우리 피부가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물질과 가장 비슷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세라마이드가 있습니다. 자, 각자의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홈케어 방법, 햇빛 자극을 피하시기입니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들거든요. 피부를 어둡게 하고 주름을 발생시키는데 하루 이틀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이게 5년, 10년 누적이 되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피부암의 발생 확률도 올라가게 만들고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선크림 외에도 모자나 긴 옷 등으로 햇빛을 이중으로 차단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요즘 성인들이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걸 감수하면서 햇빛을 차단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하루에 10분 정도만 햇빛을 쬐어도 충분히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하고요. 햇빛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나 먹는 영양제 등을 통해서도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노화를 무릅쓰고 일부러 자외선을 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루틴으로 사용하시고 그늘로 피해서 다니시거나 모자나 옷 등으로 햇빛을 차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연하지만 그리고 매우 기본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못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저희가 물을 잘 안 마시면 뾰루지가 난다, 피부가 안 좋아진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가 되려면 피부 세포에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특히 민감하고 트러블도 잘 올라가고 예민하고 그러신다면 가장 먼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환자분들에게 물을 충분히 드시라고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럼 습관을 어떻게 잘 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물 한 잔 더 마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한 잔 마시잖아요. 그때 의식적으로 조금 배가 부르더라도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약을 먹을 때 물을 마시잖아요. 그때도 물 한 잔 더 마셔주는 겁니다. 이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루에 물을 2리터 마셔야겠어, 그러면은 너무 양이 좀 막막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부담이 되거든요. 이렇게 부담되게 시작을 하면 매일의 습관으로 이어지기도 어렵고 금방 지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한 잔 더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자마자 약산성 저자극 세안제로 1분 정도 세안을 하고요. 그 직후에 바로 비타민 C나 E와 같은 항산화 앰플을 조금 발라주고 바로 보습제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외출하기 직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를 제가 실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홈케어 습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나쁜 습관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피부를 나쁘게 만드는 습관을 끊어내지 않으면 좋은 홈케어들이 다 소용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피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설명하면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을 피해라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얼굴에 손대는 습관을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컴퓨터나 휴대폰, 책상 등등 다양한 곳에 손을 대잖아요. 그럼 손에 세균이 묻을 수 있는데 이게 얼굴에 닿게 되면 세균이 옮겨지면서 모낭염이나 트러블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세균이 아니더라도 손으로 피부를 누르고 비비고 만지고 아니면 짜는 습관 같은 것들이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여드름 환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드름 자체보다는 자기가 여드름을 좀 짜고 덧나게 해서 피부가 안 좋아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턱을 괴거나 엎드려 자는 것도 피부가 눌리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손대는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저한테 오신 분에게 얼굴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 얼굴에 손 안 대는데요? 하면서 얼굴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얼굴에 손대지 말아야겠다 조금 결심을 하시면서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2번째로 각질 제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에 각질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필링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질이 올라왔을 때는 인위적으로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보습제로 각질을 꾹꾹 눌러주듯이 발라주세요. 사실 각질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하게 각질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피부에 자극이 많았거나 아니면 미세한 염증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피부가 지친 상태에서 각질을 더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피부에 더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피부는 더욱더 민감해지고 그래서 더 각질이 더 일어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평소에 각질 제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각질이 계속 일어나서 각질 제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때 이 악순환을 끊어내시고 보습제로 충분히 각질을 눌러주시면 피부가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시간이 지나면 각질도 눈에 띄게 올라오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은 피부가 좋아지는 홈케어 습관 4가지 그리고 피부를 나쁘게 하는 습관 2가지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피부 습관이 어색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한 달 정도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신다면 피부가 더 좋아지고 더 어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전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